어? 네. 네. 집가서 구독 구독을 2번 누른다고? 참.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가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거 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제의 역, 그리고 대우, 그리고 이. 명제의 역과 이, 그리고 대우라는 게 있어. 자, 보통은 역과 대우라고 배우죠. 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근데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명제는 어떤 것들만 다루게 된다?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다루게 돼. 근데 명제의 역, 얘들아, 함수도 마찬가지.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걸로 바꾼,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가는 걸로 방향만 바꾼 녀석이거든. 그래서 화살표 방향만 뒤집어 버리면 명제의 역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치? 윤선이 기억나죠?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죠? 자네? 자, 그래서 뭐야? Q이면 P이다. 아이, 너 거의 나 지금 2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야. 기억해야지. 2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기억을 감사합니다. 자, 그럼 2년 뒤에 보는 수능은 어떻게 기억해서 풀래? 자, 샷업 하세요. 자, 그래서 Q이면 P입니다 라고 만든 명제를 우리는 본래 명제의 역입니다, 역인 명제입니다 라고 부르게 돼. 그리고 요즘 교육과정에서 사라져 있는 누구? 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는 뭐랑 좀 구분을 하자라는 의미냐면 명제의 부정과 조금 달라요. 명제에 대한 부정은 P면 Q이다를 뒤집은 거니까 P면 Q가 아니다, 즉 P면 not Q이다 쪽으로 가는 거야. 정확하게는 아니야. 정확하게는 아닌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 쪽을 뒤집는 거를 우리는 명제의 부정이라고 해. 근데 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명제도 앞에 있는 가정도 부정을 하고 결론도 부정을 하는 녀석을 이라고 예전에는 배웠습니다. 그 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 번 더 뭘 만들어주면, 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not Q이면 not P다로 바뀌게 된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 있어요? 둘 다 가정과 결론이 모두 다 부정됐네. 그런 걸 뭐라 불러? 그렇지, 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 거? 대각선 관계에 있는 녀석들. 쟤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우지. 그쵸? 네. 자, 여기서 대우라고 하는 녀석은 왜 중요하냐면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대우 명제는 뭐 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공유하게 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우 명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는 해. 그리고 또 거꾸로 원래 어느 한 명제를 증명을 해보고 싶어. 내가 증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증명하기 힘들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뭐예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었음? 그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어느 한 명제와 역, 대우인 명제의 참과 거짓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예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볼까? 명제의 명제와라고 하자. 명제와 역, 대우에 대한 참과 거짓입니다. 만약에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됐다라고 해보자. 화살표 2줄. 이건 참인 명제다, 그치? P이면 Q입니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역인 명제를 만들어 보자. 뭐가 돼요? Q이면 P입니다가 만들어져요. 대우 명제를 만들어 보자. 뭐가 돼요? not Q이면 not P다가 돼요. 얘가 왜 참거짓인지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예요. P면 Q입니다가 참이라면 P집합은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속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어. 참인 걸 아니까. 그러면 그 벤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해봐? 역이라는 명제를 한번 가봐. Q라는 명제는 Q라는 것은 Q이면 P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이 Q가 P 안에 쏙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무조건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참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무조건 거짓인 것도 아니야. 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공집합이 돼서 즉 P가 Q랑 같은 집합이 돼버리면 역도 성립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 자연수는 양의 정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면 참이잖아. 자연수는 모두 다 양의 정수가 맞거든. 근데 여긴 명제를 만들어봤어. 모든 양의 정수는 자연수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잖아. 왜? 둘이 진리집합이 똑같으니까 P도 Q의 부분집합이지만 Q도 P의 부분집합이 되거든.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되거든. 그래서 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들이 있어.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지. 맞죠? Q는 절대로 P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PQ의 포함관계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는 뭐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야 그러면 여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 해야 돼? 반드시 여긴 명제를 만들어서 그 여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치? 근데 대우명제를 한번 봐봐. 대우명제는 어떻게 돼요? not Q, Q의 여집합은 화살표가 왜 이래? P, not P,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가요? 무조건 참이다. 그치?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인 걸 알게 되면 not Q는 반드시 not P의 부분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만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네. 또는 그걸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벤달그램을 가보면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P의 여집합이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갑니다. 맞죠? P의 여집합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 바깥까지. 그래서 네 당연히 참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되네? 참이 되네. 그래서 뭐야?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합니다 라는 사실을 얻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세요 라고 하면 대우 명제를 뭐 쓰라고 하면은 쓰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냥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정도였다면 원래 명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 녀석의 참거짓을 먼저 따져본다. 그치?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 대우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대우 명제도 거짓.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거꾸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라던가 논리적인 구조를 따져봤을 때 너희들이 참거짓이 사실 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좀 이따 예시를 들어줄 건데 그때는 뭐 합니다? 원래 명제를 따지지 말고 거꾸로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봐서 대우가 참이네. 그럼 원래 명제도 참. 대우가 거짓이네. 그럼 원래 명제도 거짓.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도 있죠. 그게 바로 어떤 유형이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 증명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네, 그래요. 자, 예시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 책의 거는 아껴둬야지. 너희들 숙제 풀어야 되니까. 자, 이 문제 한번 가보자. x 곱하기 y가 0이다. 그러면 x는 0이거나 또는 y는 0이다. 자, 우윤호 씨, 이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걸 고민을 한다고? 참이. 뭐 저게 엄청난 것처럼 참이에요 이러고 있네. 자, 참이다. 그쵸? 누가 봐도 명확한 참.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0이세요. 당연히 그 말이잖아. 자, 그럼 이 녀석의 역과 대우를 한번 참거짓을 판단하라는 문제였다고 치자. 역인 명제와 대우인 명제를 일단 다 써보래. 그래서 한번 써보자. 자, 역인 명제 한번 써보자. 뭐예요? 역. x가 뭐라고? 다시. x가 0 또는 y가 0 이면 뭐다? x 곱하기 y가 0이다. 자,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로 따져봐. 참여 거짓이에요. 당연히 참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대우를 만들어보자.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 그럼 어떻게 돼? 가정과 결론을 자리도 바꾸면서 둘 다 부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 x가 0인 거는 어떻게 돼? 0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y가 0이다는 어떻게 돼? y가 0이 아니다 라고 되는데 또는 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부정을 할 때 그리고로 되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 은근히 많다. 처음에는
오케이? 그 예를 들어서 어디서 보통 많이 틀리냐면 범위가 나올 때 많이 틀립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 결론에 x 뭐 예를 들어서 1과 3 있다 치면 그게 이쪽으로 올 때는 부정을 하게 되잖아. 그럼 뭐야? x가 1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미치지. 그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없네. 아, 공집밥. 이러고 있다고. 그게 아니지. 얘는 뭐야? 1보다 큽니다. 그리고 x가 3보다 작습니다라서 또는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바깥 범위로 넘어가는 거야. 아무튼 계속 갑시다. 이면 그럼 뭐가 된다? x, y는 0이 아니다, 이다. 자, 이 녀석의 명제의 참가 거지. 그냥 이것만 보고 얘기해봐. 보여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야. 둘 다 동시에 0이 아니야. 그럼 뭐야? 곱하면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참 맞잖아. 그쵸? 물론 이게 참이니까 참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부러 그냥 한번 해봤고. 그럼 이번에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너무 쉬운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양수 2면 아우 다리야 a가 0보다 작다 2다. 자, 이 명제의 역인 명제를 한번 써보자. 황 역인 명제를 한번 네가 불러보세요. a가 0보다 작다이면 오케이 맞죠? 또 계속 불러봐. 어떤 실수에 대하여? x에 대하여구나. ax 제곱이 0보다 크다. 문제가 맞나 근데? 맞다. 2다. 됐죠? 그러면 대우 명제도 한번 불러볼까? 아무나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부르겠지? 김지만 씨. 응. 뒤에 박재영이 불러봐. 대우 명제 불러봐. A가 자,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다. 알았지? 알았지? 자, 크거나 같다 이면 그러면 모든 실수로 바뀝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시켜본 거야. 여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수. 그렇다고 실수도 허수로 뒤집지 말고. 내가 그거에다 틀렸댔지. 내가 그것 때문에 틀렸거든.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한번 전교 1등 놓쳤었어. 아우 젠장. 그때 한 번이요? 아 수학. 내신이요? 내신이요. 역시 내신. 에휴. 아무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다? 계속 불러봐. ax 제곱이 작거나 같다겠지. 뒤진다. 부등호면 바꾸라 그랬지. 너 왜 그러냐? 등호를 없는 걸 붙이니까 이젠 부등호 방향을 안 바꾸고 있고. 부등호 방향이 이게 그거야. 수직선상에서 이거 뒤집었으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지. 알았지? 그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윤성아, 요 원래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시간 잠깐 주게 고민해봐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지, 거짓이다, 그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 근데 요거 이제 명제의 참거짓 밝힐 때 너네가 어떤 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참이 되려면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무조건 참이지.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따질 때 너희들이 하나만이라도 참이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돼. 이게 거짓이란 말은 모든 x에 대해서도 무조건 성립 안 합니다. 물론 논리적인 구조를 따지는 거기는 해. 그치? 그럼 뭐야? x제곱은 실수니까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a를 곱했대. x 자체는 일단 0은 아니란 얘기고, 그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일단 x가 0이면 이거 성립 안 하니까 x는 신경 끄고 나머지 모든 x들을 다 생각했을 때 x제곱들은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a를 곱해서 양수가 됐대. 그러면 a는 당연히 양수 아니냐? 그치? 거짓. 그럼 역인 명제는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ax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만족하는 실수 있을까 없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얘도 거짓, 얘도 거짓. 얘가 마지막이 거짓인 거는 어떻게 해도 돼? 사실 이게 문제였다 치면 얘를 밝힐 필요 없이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걸 아니까 바로 거짓. 뭐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다. 그치?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지 따져보는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거냐면 3단 논법이 어디 있더라? 내가 어디다 써놨더라? 어디다 써놨는데? 없니? 아니, 내가 써놓은 게 있을 거라고. 없어. 마법의 너트. 아, 이건 내 재산. 세상에 그거 없어지면 나 울어요. 아 그래요? 나 울어요. 야, 이거 내가 한 7, 8년 전에 막 얼마나 내가 고심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훔쳐간다고? 나 죽일 거야. 거예요? 복사본 없어요? 복사본 없어. 이게 원본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나 진짜 죽일 거야. 찾아내서 죽일 거야. 누가 잃어버린 줄 알고 죽여야지. 어이, CCTV가 있지. 항상 CCTV 보이는 곳에 두거든. 뭐야? 나의 재산. 자, 없네, 딱히.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뭐 해보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자. 누구? 3단논법. 얘들아, 3단논법 너희들 언제 배우니? 보통 윤리 시간에 배운다는 것 같던데, 고2, 고3들 얘기 들어보니까. 윤리면 2학년 아니에요? 초등학교 도덕 시간. 초등학교 도덕 시간. 아, 도덕 시간. 그래. 도덕 시간에 배운다 그랬다. 3단논법이 뭐야? 너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3단논법. 도덕 시간에 배우는. 기억 안 나요. 누군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죽는다. 뭐 이게 3단논법이잖아. 그치? 그게 수학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3단논법 뭐예요? 자, 만약에 P이면 Q입니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 명제가 뭐야? 참이야. 두 번째, Q이면 R입니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은 뭐야? 참이야. 그런 명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따라서 누구로 만들어준다? P이면 R입니다로 만들어줍니다. 수학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치? 뭐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Q가 R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P는 R의 부분집합이냐? 응. 당연한 말 아니야.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3단논법이 이해는 됩니다. 그럼 3단논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3단논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다, 그치? 네. 자, 3단논법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뭐 하러 가게 되냐면, 자, 다음 중 참인 것을 찾아보세요, 거짓인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예요.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not R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이면 P이면 not R입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두 번째, 1번. 두 번째, P이면 not Q이다. R이, 뭐야, 화살표. R이면 Q이다. 이면 P이면 not R이다. 자, 위에 거, 참일 거짓이에요. 위에 1번이요? 거짓. 거짓이다, 그치? 자, 뭐야? P가 not Q한테 화살표를 쏘았어요. 그러면 그 not Q가 받아야지. 그럼 이 명제인 뭐가 필요해? 대우 명제가 나와서 not Q이면 뭐로 가야 돼? 대우. 화살표 2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대우. 뭐죠? not Q이면 R입니다가 나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넘어갑니다? R입니다. 아, 그래서 P이면은 R입니다는 아는데, P면 not R입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가 정답이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그래서 물어볼 때 다음 중 거짓인 것 찾으세요, 참인 것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참인 것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얘는 뭐야? 참이 되겠죠? P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대우 명제 써보면 not Q면 not R이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 not R로 넘어가고, 아, 그러면 P면 not R입니다. 응, 참이에요. 답은 2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3단논법 문제 중에 막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자, 다음 상황들이 뭐 이제 참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 참이라고 무엇이 성립함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명제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자, 뭐냐면,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찾아온다. 배고파. 제비 얘기하면 배고프다고 무슨 아니, 시끼야. 제비를 먹고 싶다는.
그때 조용히 하세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때 내가 밝히고 싶은 게 봄이 오면 제비가 찾아온다 라는 일반적인 사례 또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사실 또는 이게 참인 명제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명제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도 가끔 나와. 그때 너희들이 보기 1, 2, 3, 4, 5번을 막 보다 보면 이런 도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식적으로 막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피지. 참 이러고 있어. 죽인다. 우리는 수학적인 논리 구조를 따지는 거지 상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막 참고시 했다. 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뭐가?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아, 그건 여기 있는 거고.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피잖아요. 맞는데 그거 어쩌라고. 이걸 만들고 싶어서 필요한 걸 찾는 건데. 그래서 보기 몇 번에? 3번에 이런 게 있어. 어떤 거? 날씨가 추우면 그렇지. 꽃이 피지 않는다. 이게 필요한 거 않는다. 뭐가 필요한 건지 알겠어? 그래서 뭐야? 너희들이 이걸 살짝 도식화를 해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날씨가 이상하다. 춥지 않으면 제비가 찾아온다. 에이씨. 제비가 찾아온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봄이 오면 제비가 찾아온다. 컴백 할 걸. 요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한데 보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명제는 없거든. 그래서 이놈의 필요한 명제의 뭐 대우 명제를 골라주면 되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보다 더 다양한 3단 논법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하고 나서 하나 더 설명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왼쪽 거 지워도 되겠어? 네. 어디로 넘어가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더 다양한 문제들은 좀 이따가 풀게요. 일단 개연 설명 마무리를 지을게요. 딱 명제 쪽은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 자, 참인 명제를 화살표 몇 줄로 씁니다. 참인 명제 화살표 몇 줄? 2줄.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게 있다고 쳐보자. 알았죠? 네. P면 Q라고 해놓고. P면 Q입니다. 그래서 뭐 집합의 포항 능력을 따져보니까 뭐가 성립한대? P가 Q의 부분 집합입니다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때 P는 원래는 가정, Q는 결론이라 불렀었지. 근데 그거는 참인 명제든 아닌 명제든 그냥 명제기만 하면 무조건 가정, 결론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가정을 뭐 참이 되도록 한 어쩌고저쩌고 이걸 해서 참거짓을 밝히고, 그럼 참거짓이 밝혀졌을 때의 P와 Q의 이름이 있는데, P가 충분 조건이야, Q가 충분 조건이야? 를 기억하셔야 돼요. 배웠을 텐데. 큐가 좀 틀렸죠. 대차게 틀려버리죠. 자, 여기가 이게 이 명제가 지금 참인 상황이면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불러요. 삑삑 소리 나. 또 Q를 뭐라 불러? P이기 위한 뭐라 불러? 필요 조건이라 불러요. 이거 외워야 돼. 물론 이해는 가능해. 한글이니까 이해는 가능해.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자. 참인 명제 예시 아무거나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시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고 하자. 인서울 여대가 있어. 는 여대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누가 봐도 참인 명제 아니야. 서울에 있는 여대들은 전부 다 여대다. 갑자기 뭐 남대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잖아. 그치? 자, 서울에 있는 여대들은 전부 다 여대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참인 명제야. 그치? 맞죠? 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건들을 잘 봐. 가정에 있는 조건들은 뭐예요? 인서울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여대라는 조건 하나를 모두 다 아우르는 말이 바로 가정에 있는 조건입니다. 맞죠? 근데 결론에 있는 조건 잘 봐. 뭐야? 여대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잘 봐.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고 있잖아. 자, P는 이제 결론적으로 P가 충분 조건인 걸 아는데 말로 한번 해석을 해봐. P라는 앞에 있는 조건은 얘는 Q라는 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미 충분하게 Q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잖아. 결론에는 여대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여대 가지고 있잖아. 아, 이미 충분합니다. P는 Q이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조건들을. Q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오히려 더 가지고 있지. 그치?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Q는 P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대? 여대라는 거는 P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얘는 얘를 만들기 위한 재료 중 하나예요 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나는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 그럼 이해는 됐다, 그치? 그럼 이제 외워야지. 외우는 게 문제야. 외울 때마다 이걸 외우려고 해봐. 이걸 생각하려고 해봐. 엄청 헷갈려. 특히 뭐랑 헷갈리냐면 아, 그러면 얘가 다 가지고 있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뭐로 잘못 착각하냐면 진리집합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또 거꾸로 되거든. 진리집합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뭐 있어? 그냥 아무 예시나 들어보자. 서울여대가 있어. 또 뭐 있어? 이화여대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대들에는 뭐 있어? 서울여대가 있어. 이화여대도 있어.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 없는데 뭐 부산여대가 있다고 치자. 제주여대가 있다고 치자. 분산은 뭐야? 제주여대가 있다고 치자. 그럼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를 보면 얘가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럼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조건들이 충분한지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진리집합을 보고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 있어. 한 번 이해하면 됐잖아. 그치? 한글 자체는 이해가 됐으니 수학적으로 외워서 빨리빨리 다른 문제들 참거짓을 따지고 문제를 풀고 활용을 하러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암기를 처음에 졸라게 잘하는 애들은 문과일까 이과일까? 이과예요. 암기를 잘하는 거는 사실은 문과가 아니라 이과야. 암기 과목이 다 문과잖아요는 착각이에요. 이과에 있는 암기 과목이 진짜 암기 과목이지. 한번 생각해봐. 야, 내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서 한국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지금 사실 한국사 강의를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스토리를 쫙 푸는 것만 연습을 하면 설민성만큼은 가지 않을까? 아, 너무 같다. 아니야. 자, 일단 아무튼 봐봐. 내가 항상 듣는 예시. 그냥 제일 쉬운 거라서 1학년이든 중3이든 다 알 수 있는 거라서 하나 물어봅시다. 전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계급사회가 언제 처음 나온? 청동기. 왜? 청동기. 말 그대로 청동기 시대에 뭐가 이제 발달하니 농기구가 발달이 되면서 잉여재산이 남았어. 잉여재산이 남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은 계급 지배층,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피지배층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 화구가 이제 집터에 화구가 한쪽 귀퉁이로 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비파형 동건 같은 뭐 그런 이제 또는 뭐 있지? 그 무슨 거울이더라? 민무늬 거울이냐? 무슨 거울이지? 무슨 거울 있잖아. 청동 거울인가 그냥? 아무튼 그런 거울 같은 것들 다 사치품들이 등장한 아무튼 민무늬겠지. 그러면 무늬 있는 거울은 알 거냐? 무늬 거울 있냐? 빗살 무늬 거울. 아무튼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거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게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게 사회야. 그냥 닥치고 암기는 뭐야? 이과 과목이야. 야, 세포가 있어요. 이게 왜 세포야? 이게 왜 세포인지 이해가 돼? 이걸 이제 뭐라 부르겠대? 핵이라 부르겠대. 이게 왜? 이걸 뭐라 부르겠어? 영색체요. 뭐? 저 X는 뭐였지 저거? 아니, 나도 이건 까먹었다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걸 뭐라 불러?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 요걸 뭐라 불러? 뭐 리보솜, 리소솜 하면서 막 불러. 이게 돼? 네.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지. 그럼 이제 이과 과목은 외워서 뭘 하는 거야? 다른 곳에다가 뭔가 적용을 하기 위한 풀이. 그거를 가는 게 이과고. 전에 거를 이해를 해서 너 잘 외웠니? 외운 거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그냥 외운 내용을 물어보는 게 문과고. 그럼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는 건 사실 문과가 아니야. 이과야. 물론 무조건 외운 거 있지. 연도 같은 거.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외우잖아. 근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는 이해는 되거든. 그게 사회 문과와 이과의 차이예요. 그냥 일단 닥치고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는 거 잘하는 애들은 사실은 이과를 가야 돼. 물론 거기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능력 차이가 나겠지. 물리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역학 파트는 이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역학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상황 자체를 비탈길에 물체를 냅두고 뭐 도르를 연결하기 시작하는 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이해 맞지. 어떻게 보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미분해보면 다음 공식 나오고 다음 공식 나오거든. 적분해보면 다음 공식 나오고 다음 공식 나와. 사실 이해는 가능한데 아니지. 일단 외워놓고 공식들을 쫙 외워놓고 외워보는 거지 말고 외우고 적용을 해보는 거지. 그 공식을 상황에 맞게 이 공식을 쓸까 저 공식을 쓸까. 아직도 헷갈리지 않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지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지 쓰는 경우가 다르잖아. 언제 뭘 써야 될지 알아? 일단 무조건 보존된다고 배웠는데 언제 보존되는지는 외워? 안 하잖아. 외력이 작용할 때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안 외우잖아 사실. 그치? 그게 문제죠. 갑자기 근데 이걸 왜 나왔어? 아 그래 외우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다 치면 외워야 돼. 수학은 일단 외워야 돼. 그럼 외우기 위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P면 Q이다. P가 뭐야? P가 총을 쏩니다. 누구한테? Q한테 총을 쏴요. 빵! 그럼 Q는 총을 맞았어. 배그 해봤지? 총 맞으면 뭐가 튀디? 피가 튄다. 그치? 피가 빵 나요. 자 여기서 다 외웠습니다. 뭐요? P는 뭐 하는 놈? 총 쏘는 놈. 총을 쏘는 놈이야. 뭐 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나? 피가 납니다. 얘가 뭐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알았음? 끝. 화살표를 보내는 총을 쏘는 녀석이 뭐예요? 충분 조건이고요. 총을 맞아서 피가 나는 놈이 뭐예요? 필요 조건이에요. 겁나게 외우기 쉽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자식들아. 모든 선생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거의 대부분의 선생들이. 알았죠? 그런 식으로 외우면 돼.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빨리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 막 복잡하게 나와 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때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는 1번 P이면 Q, 2번 Q이면 R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참인 명제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름을 왔다 갔다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할 때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너무 느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하니까, 여긴가? 고민이 된단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하나가 더 있냐면, P이면 Q입니다. 근데 Q이면 P입니다도 성립해요. 즉, 집합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 서로 같은 집합인 상황. 서로 럽샷. 그럼 뭐야? 얘도 총을 쏘고 얘도 총을 쏴. 서로 충분 조건입니다. 맞죠? P와 Q는 P는 Q이기 위한 거꾸로도 마찬가지. Q는 P이기 위한 뭐예요? 충분 조건 맞습니다. 맞죠? 근데 얘도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서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서로 총을 맞기도 했잖아. 빗나가는 경우는 없음. 총을 맞았잖아. 서로 둘 다 피가 나. 그래서 뭐야? 둘 다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 뭐다? 동일한 집합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사실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단어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다. 막 하면서 뉴스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기는 해요. 필요 충분 조건. 알았죠? 근데 수학에서 쓰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랑 사실은 좀 다른 의미로 막 쓰긴 하는데 왜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뉴스에서 구분해서 쓰고 있으면 그것이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 그 뉴스 보겠나? 못 보겠지. 그래가지고 보통은 뭐 막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치?
잘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거는 연습장 같은 데다가 필기 잘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센 애 없고, 내가 어디서 가져왔더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다음 가자. 기억이 아니라, P는 키우기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Q는 아리기 위한, 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R은 내가 문제를 왜 읽어 근데? S요. 뭐? 이거? 네. S죠? 어? 뭐라고 본 거지? 그냥 어. 있어서. 이거는 Q 아니다. G 아니다. Q다. 내가 쓰는 G와 Q는 구분하죠? 자, 여기는 내가 풀이할 거니까 그냥 비워놓고 기억. 자, 참거짓을 따지는 거야. 이런 거 참거짓을 따지는 거야. 디기. 기 있는 거 보고 이제 푸는 거죠. 저기 밑에 중간에 비워놓은 거는 내가 풀이하려고 그냥 비워둔 거예요. 야, 얘를 풀 때 너희들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상태에서 풀기는 힘들어. 오케이? 제일 쉬운 거는 사실 명제. 왜? 3단론법이 제일 명확하거든. 그리고 집합도 뭐 딱히 나쁘지는 않아. 자,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 제대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같은 이름과 집합 사이에 뭐가 있다? 명제를 거쳐 다니세요. P는 충분해야 필요야? 느리다. 충분 조건이에요. 자, 요 세 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내가 화살표 어디다 연결시켜놨어? 두 개. 집합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명제를 거쳐 다녀. 알았지? 집합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 지금은 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줬는데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합에 대한 평행관계들 또는 벤더그램 쫙 그려주고 나서 또는 집합에 대한 참인 것들 막 보여주고 나서 포항에 관련된 거 보여주고 나서 다음 중 참인 것을 하면서 참인 것을 고르세요.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줄 때 집합 가지고 돌아다니지 마. 명제를 가. 알았죠? 그리고 그 명제를 보면서 집합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P가 Q한테 총을 쏩니다. 빵! R은 S한테 P가 나네요. 총을 맞았어. Q는 R한테 총을 맞았네. P가 나네. 그쵸? 맞죠? 네. 요거 S가 Q한테 총을 맞아서 P가 나요. Q이면 S. 자, 이런 3단론법 문제들 중에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있어. 기억, 니은, 디귿에 보면은 not P, not S 막 이런 게 섞여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은 푸는 방식이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물어보는 것들도 전부 다 뭐야? P, Q, R, S. not 없다, 그치? 그러면 대우명제 찾을 필요 있냐 없냐? 없고 여기 안에서 끝을 내세요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하자? 이대로 생각을 해도 좋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도식화라는 걸 하자. P가 뭐 한대? Q한테 총 쏜대. Q는 뭐 한대? S한테 총 쏜대. S는 뭐 한대? 어이? R한테 총 쏜대. 그치? R은 뭐 한대? Q한테 총 쏜대. 어머나. QRS는 서로 가위바위보. 서로 물고 뭅니다.
그러면은 Q, S, R들은 서로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참. 왜? Q는 S한테 총을 쏘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잖아. 돌아서. 그쵸? 그 도식화를 통해서 그림을 찾아주는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좀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 지금은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그냥 나도 막 그렸는데 P이면 Q입니다 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Q이면 S입니다가 여기 있고 S이면 R입니다가 여기 있고 R이면 Q입니다가 여기 있어. 그래서 얘들은 뱅글뱅글 서로 도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도 돌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어떻게 보면 돈다고 생각... 뭐 좀 이상한데? 맞지? 아니야, 반시계 방향 아니야. 아무튼 화살표가 그래서 Q와 S는 서로 총을 쏘기도 하고 서로 총을 맞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필요 충분 조건 참이에요. 니은 R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이 P한테서 총을 맞냐? R이 P한테서 총을 맞아? 네. 맞네요. 그 다음 첫 번째. P는 S한테 총을 쏘냐? 네. 총을 쏩니다. 끝. 됐죠? 왜 이렇게 자꾸 끝? 알았지? 요? 네. 예. 진짜 문제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기는 해. 그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너희들은 어차피 교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문제 하나 정도만 해볼까? 바로 증명이에요, 증명. 자, 요 단원에서 나오는 증명. 절대분식 가기 전에. 같이 있나, 쌤은? 이거 지워도 돼요? 네. 네.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증명하면서 교과서에는 막 이런 것도 얘기하더라. 우리는 이제 명제와 조건, 나는 명제와 조건만 설명을 했는데 정의와 정리 그리고 증명 세 개도 구분을 할 거야 아마 교과서에서는. 그거는 사실 내가 딱히 정리할 필요 없기는 한데 증명이 뭔지는 알 거고, 그치? 증명이 뭔지는 알 거고 정의 또는 정리가 참이됨을 말 그대로 밝혀보는 것, 그걸 증명이라고 하잖아. 정의는 뭐고 정리는 뭐야? 정의는 말 그대로 뜻. 정리는 밝히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사실.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을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 부른다. 그치? 맞죠? 그럼 정의는 뭔지 알겠어. 야, 그럼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임을 증명을 해봐 라고 하면은 정의를 쓰니? 아니요. 정의를 쓰려면 각도에 가져와서 90도 재야 돼. 오차가 너무 많잖아. 그럼 실제로는 뭐겠어? 오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어?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정리예요. 직각삼각형임을 밝혀주는 식 뭐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잖아. 그치? 오케이? 네. 그래서 정의는 말 그대로 뜻, 정리는 참임을 밝혀주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밝혀져 있는. 증명은 뭐야? 그 정리를 통해서 밝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알았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 합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증명하는 데 쓰이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 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명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밝혀보는 겁니다. 맞지요? 맞나요? 네, 그게 바로 직접 증명법이고, 간접 증명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명제를 일단 바꾸는 것들, 살짝 바꿔서 증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 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 알고만 있어. 이건 안 물어봐 어차피. 간접 증명법 중에 어떤 놈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가지. 귀류법이 있고요. 밑으로 가자. 귀류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어요. 그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너무나도 쉬운 거 알지? 어떤 명제를 참이됨을 또는 거짓이됨을 밝혀보고 싶은데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 때, 그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을 쓸어 갑니다.
그 다음 귀류법은 이게 이제 뭔지를 너희들이 처음으로 좀 이상한 논리적인 구조를 살펴야 되는 그런 증명이 나오게 되지. 귀류법과 함께 가장 어려운 내용 두 가지 증명. 귀류법과 함께 하나 더. 누구? 수학 1에서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 요 두 개가 사실은 증명 중에는 가장 어려운 것 같기는 해. 나머지 증명들도 어렵지. 증명하는 것 자체는 너희들이 좀 부담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중에는 수학적 귀납법과 귀류법. 귀류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수학적 귀납법이 사실은 좀 복잡하기는 해. 아무튼 일단 그런 건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증명은 직접 증명이 아니라 간접 증명이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리고 귀류법까지 해서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 시간이 되면은 둘 다 한번 보여줄 거고 아니면은 뭐 하나 정도만 할 건데 뭐 잠깐만 쉬었다 갈까? 네. 알았어. 좀만 더 하고 가자 그럼. 자,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힌트 안 줍니다. 한번 증명해 볼래요? 자, 첫 번째. A, B가 실수일 때. 이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증명을 해야 돼. 야, 이거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증명을 하란다, 그치? 그게 바로 간접증명법에 나오는 저 두 가지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야. 너무나도 당연히 참인 것 같은데 증명을 하라네? 거기서부터 시작돼. 너희들의 고민거리. 이거 써도 되나? 저거 써도 되나? 저거 말고는 다 써도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당연히 둘 다 0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 사실 말고 나머지 사실들은 모두 다 써도 됩니다. 증명해보세요. 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먼저 한번 탁 써보는 거야. 대우. 대우 명제 뭐예요? A는 0이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렇지. or 또는으로 바꿔줍니다.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이고 뭐하냐 0이 아니다 이다. 이걸 이제 참이다 거짓을 따져주면 돼. 그리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쓰면 됩니다. 알았죠? 자, 대우랑 귀류는 너무나도 당연히 참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증명하라 그래서 좀 고민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명제 빼고는 다 쓸 수 있는 거다. 알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 제곱하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또는 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줘도 되고 세 가지 경우로 다 통통통 나눠가지고 시각해줘도 되고 그치? 자, 근데 0이 아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A제곱은 양수가 되거나 또는 B제곱은 양수가 됩니다. 그쵸? 근데 A제곱과 B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거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도 돼 사실. A제곱과 B제곱이 모두 다 양수일 때 A제곱은 0이지만 B제곱은 양수일 때 A제곱이 양수인데 B제곱은 0일 때 사실 세 개로 나누어서 쭉 진행을 해줘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사실 너희들은 어떻게 끝내버리면 되거든. 둘 중에 하나는 양수라고 뻔히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든 양수든 상관없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반드시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양수네? 0이 아니네? 오 참. 그래서 얘는 참.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자, 아직 교과서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대충 흐름만 잡아 놓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알았죠? 자, 계속 한번 흘러가 볼게요. 귀류법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문제 하나 예를 들어줘 볼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 한 번도 교과서에 빠지지 않았던 예시. 귀류법 뭐냐면 어떤 예시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시오.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귀류법 문제예요. 아니 너무나 당연히 무리수인 걸 갖다가 지금 증명을 하래.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1 더하기 1은 2이다. 0 곱하기 1은 0이다. 를 증명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귀류법 대우에서 다 쓰일 거야. 뻔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알았죠? 자, 그러면
루트는 무리수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대표적인 귀류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귀류법 증명 문제가 증명 방법이 어떤 원리를 거치는 건지 대충 알고 있냐? 귀류법이 어떻게? 부정. 그렇지. 명제를 부정하거나 혹은 결론을 부정을 해서 어떻게 하죠? 가정의 모순의 됨을 밝힘으로 인해 그 부정하는 가정이 잘못됐음. 그래서 원래 게 맞아. 라고 역으로 보여주는 거. 뭐 그런 거다, 그치? 자, 가보자. 그래서 얘는 가정과 결론을 나누기 되게 모호해. 그냥 명제 자체를 부정을 해보자. 이다를 아니다를 고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치? 무리수가 아니면 뭐야?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치? 맞지? 네. 실수인 건 알잖아. 실수 중에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지 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실수인 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럼 루트 2는 뭐가 된다? A분의 B. 자, 이때 A와 B는 뭐 합니다? 서로 소인수로 뒀다고 내가 그냥 가정을 해놓을게. 알았죠? 그럼 가정 안에 요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해보자. 이거는 대표적인 문제라 사실 너희들도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보여주는 것뿐. 빨리 하고 쉬려고. 양변에 A를 곱해요. 그리고 양변을 루트 제곱을 해주세요. 2A제곱은 뭐예요? B제곱. 얘들아, B제곱이 짝수야. 근데 B는 서로 소인 뭐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거든. 그럼 B제곱이 짝수면 B는 당연히 짝수지. 맞지? 이때 B제곱은 짝수이므로 B도 짝수이다. 따라서 B라는 놈을 2K라고 한번 더 볼 거야. 단 K는 정수. 집어넣습니다. 2A제곱은 4K제곱. 2 약분하자. A제곱은 2K제곱. 그러면 마찬가지로 A제곱도 뭐예요? 짝수이므로 A도 짝수이다. A가 짝수이니까 A를 뭐 해줄 수 있겠네? 2L로 둘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제일 처음에 이때 한편 A와 B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서로서라고 했거든, 가정 안에서.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을 했네.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틀렸어. 따라서 루트 2는 뭐가 된다?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 유리수가 아니란 건 알았으니까 뭐야 이거? 알았죠? 잠깐 졸았나봐요. 그래서 무리수이다. 이렇게 밝혀주는 게 바로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풀이 방법. 알았죠? 이런 거 잘 기억해놓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듯이 뻔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거라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알았죠? 어떻게 보면 증명 여러 번 해보면서 외우는 것도 좋아. 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거든, 사실. 증명이 만약에 나온다 치면.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얍. 306번 어때요? 쉽죠? 여기 참인 명제를 찾으래. 307번은 대우가 거짓인 걸 찾으래. 자, 306번은 여기 참인 것을 찾으세요. 307번은 대우가 거짓인 걸 찾으세요. 다른 점은 참거짓이 아니야. 참거짓이 문제가 아니라 역을 묻느냐 대우를 묻느냐지. 그럼 306번은 역을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뭐 해야 돼? 역인 명제를 찾을 수밖에 없고, 307번은 일단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본 다음에 거짓이면 답으로 고르면 되고 참이면 답을 안 고르면 되고, 근데
밝히기 조금 힘든 상황이면 대우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 그쵸? 그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306번은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역을 구하러 가야 된다, 그지? 그래서 1번 역을 바로 만든다. 역은 xy가 0이면 x가 0이다. 뭐야? 거짓이다, 그치? xy가 0이라 그래서 무조건 x가 0이라는 보장은 없지. y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거짓. 뭐 예를 들어서 3번 x 곱하기 y가 짝수예요. 그러면 역을 쓰는 거야. x와 y가 짝수인가요? 아니다, 그치? 여기 참인 것은 아니야. x, y 곱해서 짝수란 거는, 이건 상식, 곱해서 짝수란 거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란 거지 둘 다 짝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x 더하기 y가 양수라 그래서 둘 다 양수라는 얘기는 아니야. 맞죠? 더해서 양수면 3과 마이너스 1도 양수거든. 그런 게 반례로 들어가면 될 거고. 5번 문제는 뭐예요? x가 0이고 y가 0이다. 그러면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해주면 0이다. 오케이, 얘는 참이네. 얘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참 거짓 따질 수 있는 문제다, 그치? 네,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308번 문제는 졸라게 귀찮아요, 그쵸? 역도 물어보고 대우도 물어보고, 역은 역을 만들어야 되고 대우는 있는 그대로 일단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든 상황이라면 대우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지.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310번입니다 310번 같은 거 봐봐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다. 그러면 x가 1이 아닌가요? 보통 아니다 해서 뭐가 나와?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나와. 자,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진리집합으로 일단 우리는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는데, 이게 0이 아니다? 뭐 잘 모르겠어, 그치?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으로 가자니 너무 많아질 게 뻔해. 이게 A가 상수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2가 돼도 마찬가지 문제가 돼. 아니다에는 너무 많은 예시들이 들어갑니다.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명제를 참이다 거짓이다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대우인 명제를 찾으러 가셔야 돼요. 오케이? 참일 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뭐야? 대우 명제를 가보자. 그러면 뭐야? x가 1이다. 그러면 이다니까 뭐 해주면 돼?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x가 1이다. 그러면 포함하게 되니까 요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뭐 있어? 1 하나밖에 없잖아. 2 넣으면 거짓이고 3 넣으면 거짓이고 x가 1입니다. 얘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넣었을 때 뭐 하게 된다? 성립해야만 하니까 1 더하기 a-3은 0이다. a는 얼마예요? 2가 되네요. 이렇게 찾는 거지. 너무나도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 번? 313번, 4번 같은 거. 자, 요런 문제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3단 논법 문제인데,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313번 풀어보세요. 자, 참인 명제를 몇 개 주고 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를 찾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는, 너희들이 아까 내가 뭐 P면 Q이다, Q면 R이다, R면 S이다, 왜 얘도 막 도식화해서 푼 거, 그거 하면서 했던 얘기, 물어보는 것에 혹은 주어진 것에 not Q, not S에 대한 얘기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풀이가 그때의 풀이와는 좀 달라집니다라고 했어. 아까는 주어진 것도 다 P, Q, R, S에 대한 얘기였고, 물어보는 것도 P, Q, R, S만 있었지 not P, not Q, not R, not S는 없었어.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도식화했는데, 원래 대표적인 3단 논법 문제는 지금처럼 not R, not Q, not S들이 막 몇 개씩 등장합니다. 최소 1개 이상. 그때는 반드시 뭘 찾아주고 시작한다? 참인 명제를 모두 다 찾고 시작하세요. 뭔 소리야? 대우 명제 다 쓰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아이씨. 오케이? 대우 명제를 싹 다 쓰고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단 논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는 다 참. 만들 수 없는 거는 무조건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돼.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정확하게. 항상 참인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알았죠? 참인지 것인지 모르는 것들은 넘어가세요. 아무튼 만들 수 있는 걸로 가. 기억! Q에서부터 시작합니다. Q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Q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 R로 갈 수 있고 Q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 not P로도 갈 수 있어요. 거기서 P까지 쭉 연결되는지 한번 또 보자. 얘는 R에서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없어? 없네? 주어진 거에서 없어? 그러면 땡. 뭐 대우 서버, 얘의 대우 서버가 할 필요 없어. 위에서 대우 다 찾아놨기 때문에. 알았죠? 네. 넘어갑니다. 얘 not P에서 P까지 갈 수 있나? not P로 시작하는 것 자체 있어 없어? 역시 주어진 거에서 not P로 시작하는 게 없어. 즉 이어받아서 P까지 갈 가능성이 아예 전무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땡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 니은 R로 시작하는 거 있어 없어? 없네 땡 끝. 알았죠? R로 시작한 거 자체가 없잖아. 주어진 보기에. 아니 주어진 참인 명제들에. 대우까지 다 찾아놨는데 없잖아. 그럼 시작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참이라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디귿 P에서부터 시작합니다. P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까 있었는데 저기 있다. not Q로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not Q에서 이어받아서 not S로 가는 게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럼 얘는 참 하고 끝. 알았지? 한 번만 딱 대우 다 찾고 거기서 만들 수 없는 것들은 다 거짓으로 가면 돼요. 또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 13, 12번은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상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 지금은 뭐 음악, 미술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명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로 표현을 화살표로 하는 것처럼 음악 동그라미, 화살표, 미술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가보자. 그 이제 해설지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음악을 좋아한다를 P, 뭐 체육을 좋아한다를 Q, 미술을 좋아한다를 R 이렇게 해서 하고 있을 거야. 그것도 좋아. 그렇게 해도 돼. 안 헷갈릴 거야 그러면. 일단 나는 넘어갈래요. 자,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317, 318, 319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1, 2, 3, 4, 5번 보기 317번, 18번처럼 나오든 기억, 니은, 디귿 319번처럼 나오든 자주 나옵니다. 자, 좀 어려운 거를 하나 찾아보면 317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17번 일단 풀고 있어봐. 바로 풀지 좀 이따가 풀지 좀만 보자. 317번 하나만 푸세요. 일단 두 조건 P와 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자, 명제 P, Q 뭐가 참이야?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고 P이면 Q입니다는 거짓인 걸 따지란 얘기야. 만약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본다면 P가 Q의 부분집합은 안 되지만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그러니까 Q가 P의 진 부분집합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둘 중에 뭘로 풀어? 몰라. 그거는 다 상황에 맞다 달라요. 알았죠? 이거 말이 안 나오냐? 나는 보통 진리집합을 많이 써. 자, 근데 진리집합을 진짜 집합 기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원소로 들어가는 것인가를 따져보는 건데 얘는 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는 0 나오기 위해서는 x도 0, y도 0. 즉 xy가 모두 다 0인 거 밖에 없다, 그치? P 안에는 0, 0. 순서상으로 치면 0,0 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뭐야? 곱해서 0이란 얘기는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x가 0이 아니지만 y가 0인 것도 있을 거고 x와 y가 모두 다 0인 것도 있을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 완전 거꾸로 간다, 그치? 그래서 얘는 땡 이렇게 나는 보통 찾아줘요. 물론 논리적인 구조로 따지는 것도 있어. 몇 번? 2번 같은 거. 근데 2번은 조심해야 될 게 이거면 이거 맞잖아. z가 양수니까. 그거는 이거고 거꾸로는 틀렸지. 왜? z 양변에 나누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는 그 이유가 아닌데? 이거는 양쪽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네. 맞나?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훈씨? 정훈랜다. 윤호씨? 둘 다 성립하는 거잖아. 즉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얘는. 그래서 2번은 땡.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부분 집합. 거꾸로 P에서 Q로 오는 거는 거짓이어야 돼. 알았죠? 네. 그래서 2번은 아무튼 땡. 3번으로 가보자. x 곱하기 y가 절대값 x 곱하기 y랑 같아집니다. x, y가 어떤 경우들만 보면 돼? 양수거나
0이거나 뭐야 됐죠? 됐어? 즉 x 곱하기 y가 양수라서 절대값을 씌웠지만 안 씌운 거랑 똑같아. 절대값의 의미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 근데 뭐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는 x, y가 양수인 것보다도 더 좁은 범위지. 자, 봐봐. 여기에서는 뭐야? x, y가 모두 다 양수인 것도 있기는 하지. 그래서 곱해서 양수인 것도 있지만 x가 음수, y가 음수인 것도 있어. 그리고 x, y가 0인 것들도 있어요. 맞죠?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얘는 오직 딱 양수밖에 없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니까 어때? 진부분집합? 맞다, 그치? 그래서 3번이 참인 거예요. 민호 알겠어? 네, 그 다음에 4번을 갑시다. x가 1이요. 그럼 q는 x제곱은 x. 성립하니? 논리적으로 따져봐. 네, 성립해요. 이거 만족한다. 성립하니? 아니지. 얘 0도 있잖아.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가면 얘는 넘어가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근이 0과 1 두 개가 되는데 여기는 근이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봐도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거랑 완전 정반대다, 그치? 땡. 그 다음에 5번은 얘도 틀렸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보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x와 y가 같은 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뭐도 있어? 제곱해서 같아지는 거니까 같은 것도 있지만 부호가 반대인데 크기가 같은 것도 있거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거랑 거꾸로 갑니다. 맞죠? 맞죠? 네. 그래서 5번은 땡. 그렇게 해서 답은 샴번. 됐나요? 네. 예. 그 다음에 유형 13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아까 내가 들었던 예시 그것보다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 참거짓. 명제의 참거짓과 집합의 참거짓은 앞에서 했었으니 이제는 뭐야? 충분 필요조건,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이름과 누구?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반드시 명제를 거쳤다 가세요. 집합에서 조건으로 바로 가지 말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름을 보고 집합으로 바로 가지 마. 그러다 실수한다. 아까 그 포함한다, 안 한다, 충분하다, 안 하다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차라리 명제를 거쳤다 가세요. 알았죠? 뭐 해볼까? 325번 해보자. 너무 빨리 푼다. 안 되겠는데? 아, 절대부등식을 하면 되지. 너무 많이 나가나? 수하잖아. 내일도 해야 되잖아. 아, 그럼 간단하게만 해놓고 산술기하 좀 내일 자세하게 하면 되겠다. 오늘 산술기하예요? 응? 오늘 산술기하예요? 원래는 내일 할 예정인데 오늘 살짝은 할 것 같은데? 카메라 켜져 있어. 2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으세요.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자. 결국 뭐야? 똑같은 말 찾으라는 얘기야. 알았죠? 네. 똑같은 말 찾기야.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325번으로 가보자. A 합집합 B 교집합 B-A의 여집합 는 A 합집합 B. 자, 좌변이 어때?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치? 뭐 해야 되겠어? 정리, 간단하게 정리해서 벤달 그림을 그리든 식 자체를 간단하게 하든 뭔가 해야 된다, 그치? 뭘 이용해야 돼? 집합의 연산법칙, 그치? 근데 연산법칙을 쓰고 싶은데 연산법칙의 차집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차집합부터 일단 고치자. 뭐로?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근데 밖에 여집합이 있어.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뿅. 자, 그러면 보이냐? 네. 뭐가 보여? 그렇지. A 합집합. 이거 거꾸로 됐다고 치면, 교환법칙 썼다 치면 A 합집합이 보이고 가운데는 다른 집합, 기호. 다른 연산 기호, 교집합이 있다. 그치? 무슨 법칙? 분배법칙의 역방향. 분배법칙, 결합법칙은 거꾸로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거꾸로도 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기호로 묶어버리면 남아있는 게 뭐야?
비교, 비여. 어머, B와 B여를 교집합했어. 뭐가 나와요? 공집합. 그래서 A와 어떤 집합, 어떤 집합이래.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은 무조건 그 집합이 나온다. 그지? 추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래? A 합 B.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 그치? 두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그 둘 중 하나가 나와버렸어. 자, 다시.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온다면 걔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그 집합이 포함을 한다. 다른 집합을. 이라고 했었다.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식을 정리했더니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뭐 필충 찾아봐요. 똑같은 거 어딨어? 2번입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알았죠? 그냥 집합 얘기랑 똑같아. 알았죠? 윤성이 그리고 이거 아냐? 이거 알고 있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자, 우리 어제 했나? 뭔 소리야? 지난주에 했나? 네. 가보자. 어제는 아니야. 어제는 나 쉬는 날이었어. 야, 2년 만에 쉬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 있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제 그냥 영화만 한 6편 봤어. 선생님 영화 추천. 뭐 영화 추천 받으려고 그랬어. 추천을 받는다고? 요즘 영화 보고 싶은데 볼 게 너무. 타짜를 보세요. 청불이지만. 청불이라고 안 보진 않잖아. 타짜라. 아수라 발발타. 중독. 역세서슬. 타짜는 진짜 농담을 좀만 섞으면 진짜 한 500번은 본 것 같거든. 안 질. 대사가 다 기억나. 그렇게 보면 질릴 것 같은데. 질릴 것 같다고 아니야. 타짜는 봐도 재밌어. 패건 들지 마라. 손모지 날라온 게. 거기 그 장면들은 너희들도 다 알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하도 봐서. 거기서부터 끝낼 때까지 대사를 다 알고 있네. 영화를 보면서 그냥 대사를 내가 내뱉고 있어. 살짝씩은 바뀌지만. 아무튼 가자. A 교집합 B라는 연산을 했는데 A가 하나가 나왔어요. 다시 뭐라고?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걔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다? 교집합을 했는데 하나가 나오면 그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고, A와 B의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대. 다시 뭐라고? 두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그 둘 중 하나가 나온다면 걔가 뭐 하게 되는 겁니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풀어보셔야 가네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다른 집합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증명 좀만 빨리 해보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까지 두 개로 넘어갈 건데, 자, 331번 같은 빈칸 초령형은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아닌 거 한번 해보자. 333번. 다음 장. 이건 재미없어. 아니야, 333번만 해봐.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자, 이런 너무나도 뻔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귀류법 써도 풀려면 풀 수는 있어.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너무 귀찮아져. 왜? 자, 귀류법을 쓰면 명제의 순서를 안 섞다 보니까 얘는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하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귀류법이겠다. 그치? 맞지? 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근데 출발이 n제곱이야. 그럼 n제곱을 가지고 n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루트를 가지고 와야 돼.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알았죠? 네. 물론 방법이 있기는 해.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결론 n부터 출발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 제곱이 루트보단 낫잖아. 그래서 거꾸로 뒤집는 거, 어떤 증명? 대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대우를 쓰세요라고 했지만 학교 시험이었다면 그냥 증명해봐 했을 때 당연히 대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 명제를 구해봅시다. 뭐예요? n이 짝수이면 뭐래? 홀수이면. 짝수가 아니면 홀수밖에 없지. n제곱은 뭐예요? 홀수이다 를 증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n이 뭐가 되는 거? 2k 플러스 1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n제곱을 구해보는 거야. 뭐야?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여기서 짝수 홀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2의 배수 더하기 1꼴. 그게 바로 홀수다, 그치? 그래서 얘를 2로 반드시 묶어주세요. 그리고 더하기 2k. 그리고 더하기 1. 2 곱하기 어떤 정수. 더하기 1꼴이니까 따라서 n제곱은 뭐예요? 은 홀수이다.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따라서 주어진 본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을 마치는 거예요. 쉽지? 쫄지 마세요. 증명. 알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증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뭐요? 어디 갔어? 자, 유형 20번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너희들은 앞으로 뭐 저기 개념 설명으로 돌아가면 돼. 거기로 가도 돼. 오늘은 아마 절대 부등식 자체는 안 하고 부등식의 증명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을 증명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내일 아마 산술기하 코시슈버르츠 이런 거 넘어가게 될 것 같아. 자, 가보자. 명제라는 단원이 사실은 크게 보면은 명제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재들이 아예 명제랑 구분을 해놓는 교재들도 있어. 뭐랑 뭐를? 명제와 지금 내가 하려는 것. 근데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의 이름을 보통 절대부등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뭐예요?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의 증명이라는 유형이라고 또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자,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구를? 등식이 아니라 뭐를? 부등식을. 명제가 아니라 뭐를? 부등식을 증명을 하고 싶어.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누가 봐도 참이다라는 게 명확하기도 하지만 한 번씩은 이제 말 그대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보기도 하냐면 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하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누가 큰지 모르는 거지. 그럼 부등호를 기준으로 있는 양변에 있는 녀석을 뭐 해주세요? 서로 뺍니다. 알았죠? 네. 또 뭐 합니다? 방금 이거 바뀐 거냐? 또 뭐 합니다? 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뭐 합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너희들이 고3 때까지 가장 많이 보는 거 부등식 증명하는 건 뭐예요? 빼는 거. 자, 둘이 빼봤어. 뺐는데 양수가 나왔대. 그럼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뭐가 되는 거야? A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B가 크다가 되는 거고 뭐 증명해서 이럴 리는 없겠지만 뺐는데 0이 되면 같은 걸 말한다. 그지? 맞아요? 자, 근데 부등식을 증명을 해보래.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증명을 해야 돼. 시우야, 루트 7이 루트 3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봐. 그렇지. 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무슨 방법도 있습니다. 제곱을 해서 빼보는 방법도 있어요. 루트 같은 걸로 묶이는 거 또는 루트와 절대값이 섞여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제곱을 해서 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제곱을 해서 뺍니다. 그럼 만약에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0이 돼요. 시우야,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정확하게는 A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방금 네가 설명한 것처럼 하게 되면 너무 또 경우를 나누게 되니까 아예 이거를 언제 쓴다라고 정리를 해버리자. 언제 쓴다? A,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 사용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음수일 때는 자, 둘 중 하나가 음수일 때는 그 모르면 병신이지. 양수가 크겠어? 음수가 크겠어? 당연히 양수가 큰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음수면 부등호 방향 거꾸로 하면 돼요. 알았죠? 네. 알았죠? 네.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세 번째. 이거는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꼭 알아두세요. 상식입니다.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근데 양변에 있는 놈을 뭐 해줍니다? 나눠줍니다. 나누고 나서 뭐 해줘요?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1인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나눈 놈에 대한 크기를 1과 비교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각각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A랑 B가 같다. 이것도 언제 성립하는 거겠네, 그럼? 둘 다 양수일 때.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까? 음수라는 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수, 음수면 모르면 병신이라 그랬고 음수, 음수면 또 거꾸로 가면 돼. 알았죠? 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합시다. 절대값으로 기억해 놓으면 오히려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하나가 더 있어. 기본적인 증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성질.
부등식을 기준으로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양변에 뭔가를 곱할 때 또는 나눌 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양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거꾸로 가고.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것들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 외에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이 더 필요한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줄게요. 너희들도 잘 써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뭘 하러 가는 거야? 앞으로 나오는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 그대로 증명을 하러 갑니다. 알았나요? 자, 그 증명해야 되는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을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보자. 절대 부등식. 자, 교과서에 나오는 어떠한 절대 부등식들. 뭐 있냐면, 뭐 있더라? 이제 기억이 안 나니. 수학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뭐더라?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기억이 안 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다시. 2ab보다 크거나 같아, 작거나 같아? 크거나 같거든요. 증명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워. 사실 이건 안 나와. 이게 나오죠. 자, 위에 거는 뭐 하면 돼? 자, 시우야, 증명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둘이 빼면 돼. 근데 여기서 무조건 내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너희들이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항시켜요 라는 소리를 해. 이항은 아니야. 이항은 등호가 또는 부등호가 성립할 때 양변이 존재하는 거라서 이항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아직 저게 성립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양변에 있는 놈을 뭐 합니다? 뺍니다. 알았죠? 빼고 나서 이 녀석의 부호를 확인을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등호로 이제 계속 식을 정리하러 가는데 얘는 너무나도 명확한 완전 제곱식이다. 그치?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겠네?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 끝. 이거거든. 그러면 두 번째 녀석도 증명이란 걸 한번 해보자.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시작은? 이후가 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한다? 재영아? 아이씨! 어떻게 한다? 네, 진짜. 기가 막힌다, 그치? 절대로 이항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5분도 안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항이요? 이거 봐. 얼마나 황당한지 알겠니, 내가? 학교 시험에서 이항해온 놈들이 또 존재해요. 미쳐요, 내가 진짜. 이 미친 자야. 뭐 한다? 양변에 있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뺍니다. 알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면 돼. 이놈의 부호를 알아보러 가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위에 것처럼.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 아니잖아. 완전 제곱식들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해주면 될까요? 자, 이거는 기억을 해야 사실은 풀 수 있는 거기는 해. 이것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봐. 플러스 뭐야? 4분의 1 b제곱이고 4분의 3 b제곱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는 a-2분의 1 b의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거는 앞에 실수 개수가 양수 개수가 4분의 3이라는 게 붙어있긴 하지만 일단 제곱이잖아. 그래서 크거나 같다 증명이 돼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끝나는 거예요. 슉슉. 알았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원래 이제 서술형이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크거나 같다 하면 돼. 뭐야 이거. 알았죠? 네. 같이.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이거는 붙이는 거고 이건 안 써도 돼. 마무리 지으면 돼. 이것도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
알았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뭐가 많이 쓰이냐면 이거는 보면은 바로 알 텐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뭐하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해 보세요. 각자. 네 번째.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AB. 그거나 같다. 증명해 보세요. 두 개 기기. 이걸로 문제풀이 대신합니다. 증명은. 얘는 어떻게 보면 수학 상거다,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식 자체가 우리가 수학 상에서 했었어.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또 뭔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두 배를 하기 시작해 갑자기. 왜? 양변이 있는 줄 알고. 지금은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맞죠? 양변 아니야. 아직 성립하는 식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돼? 2분의 1로 묶어서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하고 있다고? 그냥 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틀리게 되는 감점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2분의 1에다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 b제곱 c제곱 2bc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c제곱 하나 남았고 a제곱 하나 남았지. 그걸 가지고 뭐예요?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들의 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마무리 지어주고 따라서 성립합니다. 마무리 지어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얘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니? 이거는 양변이 존재하는 거다, 그치? 성립하는 의미에서 양변이 아니라 양변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뭐 해야 돼?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나누거나. 쟤는 뭐겠어? 제곱해서 빼는 거겠죠. 맞죠? 네. 왜요? 일단 절대값 어떻게든 처리 좀 해보려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근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거 제곱하는 과정에서도 a제곱 b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하나로 묶어서 절대값 ab 마이너스 뒤에 거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남은 게 뭐야? 2로 묶어버리면 밑으로 갈까? 2로 묶어버리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인데 여기서는 또 하나 상식 하나 나옵니다. 시우야 절대값 a가 커? 그냥 a가 커? 크다면은 절대값 a가 클 거고 또는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는 그냥 써도 돼. 뭐 단 절대값 ab는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알았죠? 아무튼 그래서 성립합니다. 다 기억해야 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럼 마지막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다가 활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부등식 중 하나. 누구? 산술, 기하, 평균. 자, 근데 상식으로 하나 더 알아두자. 누구? 조화평균이라는 것도 나와요. 뭐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 건 아니고 학교 시험에 무조건 안 나와. 이거는 교육과정 없는 거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공식을 만들기에 앞서서 산술 평균이 뭐야?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얻는 평균.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하니? 자, 윤성이, 너가 영어 수학 점수가 있어. 얘 점수를 영어 수학 점수가 나왔어. 그거를 평균을 내본대.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 점수의 평균을 순위를 나열을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뭐 예를 들어서 문상을 주겠대요. 에어팟을 주겠대요. 뭐 이런 게 샀다 치자. 윤성이의 영어 수학 점수 평균 어떻게 구해? 2개 더해서? 그렇죠. 2개의 점수, 2개의 별량이 있으면 뭐 합니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근데 2개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2보다 2가 되겠네. 됐죠? 그럼 만약에 상식으로 하나 더 알아두자. 누구? A 더하기 B 더하기 C 3개짜리 있으면 어떻게? 나누기 3 하면 되죠. 됐죠? 자, 근데 기하 평균이 뭐야? 기하 평균. 기하가 뭐야? 기하가. 그림, 도형. 그치? 기하 평균이 뭐야?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 평균. 기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또는 공식 외우는 사람. 기하 평균이 뭔지. 그래요. 기하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를 그럼 다 모르겠네. 이거 외워둬. 기하학적인 평균은 있잖아. 직사각형의 넓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좀 작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A는 작은 거니까 점점 키워주고 B는 크니까 점점 줄여주다 보면 둘이가 뭐 하는 상황이 있겠네? 같아진 상황이 있을 거야. 근데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늘리고 아무렇게나 줄이는 건 아니니까 넓이가 AB라고 했을 때 넓이를 유지시키면서 A는 늘리고 B는 줄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만들어지겠지?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때가 있을 거고 그때 한 변의 길이 자체가 A와 B의 어느 중간에 있는 놈이니까 평균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구하는 게 기하 평균이에요. 알았죠?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됨? 루트 AB가 되는 거야. 기하 평균 기억하세요.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알고 있으면 되게 외우기 편해. 알았지?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기하 평균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공식을 쓰고 싶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만족할 때 써야 합니다? A와 B가 양수일 때 써야만 하는 겁니다. 왜? 길이니까. 알았죠? 그럼 양수가 아니라면 기하 평균 쓸 수?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수원 드렸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봐. 왜 로그에서 내가 양수인 거 구하라고 했는지 알겠어? 그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양수일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로그 하자마자, 함수 하자마자 로그 함수, 어떤 로그 AB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우리 기억나지? A와 B가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상미도 이해됐니? 응. 자, 그러면 요거 3개짜리는 야, 길이가 A, B, C 3개래. 뭐야?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 이런 이씨. 삼각형이 3변이 이씨. 뭐 있어? 릭육면체요. 관종 같다, 그치? 직육면체야, 직육면체. 신입생들이 있는데 관종짓을 했네, 내가. 한 변의 길이가 A고요. 한 변의 길이가 B고요. 한 변의 길이가 C예요. 뭐가 큰지 작은지 몰라. 근데 셋 다 양수고 직육면체를 만들어봤어. 그러면 적당하게 A, B, C를 뭐 해봐? 톡톡톡톡 쳐서 길이를 모두 다 같게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뭘 유지시켜서? 부피를 유지시켜서. 지워도 되죠? 네. 그러면 부피를 유지시키면서 뭘 만들었다면? 뭐야 이거? 정육면체를 만들었다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지? 세제곱근 ABC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요런 녀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즘은 사실 수학 하에서 만나기는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세제곱근이라는 기호 때문에 안 익숙하거든. 그래서 그걸 보통 언제 하냐? 수원에서 하잖아. 그럼 수학 하에서 물어보기는 힘들지. 근데 수원에서 오히려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알았죠?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얻은 평균이 바로 기하평균. 자, 그럼 세 번째, 조합평균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교육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조합평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게 된다면 총 몇 번 들어보게 되냐면 딱 2번 들어봅니다. 한 번은 수학하에서 조합평균, 물론 교육과정은 없지만, 두 번째 수학 1에서 수열,
등차수열 하고 나면 나오는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 물론 교육과정에는 사라졌어요, 둘 다. 그래서 조화라는 단어는 이제는 학교에서는 못 만날 거고 학원에서나 뭐 한 몇몇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텐데 조화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들이 역수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뭐냐면 뭐 조화롭다 뭐 할 때 그 조화인 것 같아. 뭐 가짜꽃은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뭐야? 조화 평균은 뭐 왜 조화 할머니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면 저거잖아. 산술 평균이잖아. 네.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대단한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둘 다 뒤집어 본 거야. 역수. 역수를 가지고 더해서 2로 나눠서 값을 구해봤어. 그럼 이 값은 역수 A분의 1과 B분의 1에 적당하게 한 중간쯤 가 있겠지. 그치? 산술평균을 구한 거니까 역수들에 대한 산술평균을 구한 거니까 그럼 그놈을 다시 뒤집는다면 A랑 B의 한 중간 어디쯤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구한 평균, 이게 바로 조합평균이에요. 똑똑하다, 그지? 난 그런 건 못할 것 같아. 난 수학자는 아니라서, 그지? 나는 너희들한테 뭐 하는 사람이야? 수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아니지. 고등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A와 B가 있었어. 나 이놈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냥 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했어? 역수를 구해봤어. 아이고. 그래서 역수를 구해서 뭐 해보는 거야? 더해서 2로 나눠 본 거야. 근데 그놈을 다시 역수를 만들면 그게 바로 원래 A, B의 평균이겠다. 비슷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가보자. 뭐예요? 네? 뭐예요? 통분하고 그렇지. A, B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나누기니까 이 자식아 2AB분의 AB 아니냐? A 플러스 B? 그럼 얘를 죄송까지는 아니고 그럼 둘이 뭐 해봐요? 역수로 뒤집어 봐요. 얘는 뭐야? A 플 B분의 2AB. 그게 바로 기하평균입니다. 자,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물론 증명 대상이 될 수는 있어. 알았지? 네. 네. 그럼 여기도 뭔가가 나오는데 얘는 뺄게요. 자,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산술평균이 가장 크거나 또는 같고요.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도 밑에 미지수 3개짜리도 상식으로 알아는 두시고요. 이건 상식으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때 여기에서 누구를 가지고 지어도 되겠지.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얘네 둘만 가지고 와서 좀 심플하게 바꿉니다. 주로 쓰이는 거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 산술 기하 평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뭐 하게 된다? 크거나 같게 된다. B 루트 AB 보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 증명만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자, 학교 시험에 증명 문제들 자주 나온다 그랬는데 귀류나 대우는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만 냅니다. 얘는 교과서에 혹시나 없을 리는 없겠지만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지민아, 이거 증명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빼기. 자, 첫 번째 증명이 있습니다. 뭐 해보세요? 둘을 빼보세요. A 더하기 B. 근데 빼는 게 먼저 나오냐? 사실? 보통 제곱해서 빼잖니? 루트가 있으니까. 그치? 나는 일단 제곱해서 뺀 걸 먼저 갈게. A 더하기 B에서 제곱을 하고 2루트 AB에도 제곱을 해봐요. 그리고 둘이 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을 하면 된다. 그치? 네. 증명하자. 가자.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4AB.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니까 뭐가 되겠네? A-B의 완전제곱식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성립 끝.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증명도 하나 더 있어. 자, 둘이 뭐 합니다? 아까 지민이 말한 대로 일단 빼. 오케이? 일단 빼봐.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2루트 ab 빼봤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야, 너희들 a를, 루트가 있는데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니? 어차피 a, b는 양수니까 절대값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생각할 수 있겠어? 다시 써줄게. 다시 뭐라고? 2는 그대로 있고 루트 a, 루트 b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아, 그럼 뭐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크거 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니? 끝. 요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유구, 요 녀석. 자, 근데 하나 남았다. 저 녀석도, 이 녀석도, 이 녀석도, 이 녀석도, 그리고 요 녀석까지. 전부 다 하나씩 빠뜨린 게 있어. 뭐가 빠졌게? 아는 사람 있나? 땡. 땡. 같다? 뭐가 같다? 같다. 아, 같아서 등호가? 그렇지.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크다를 증명할 때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붙여주세요. 단, 여기에서 는영이 될 때가 저게 등호가 성립할 때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예, 뭐야? B가 0이고 A도 0일 때 성립합니다. 등호는. 아까 요 마지막 거 생각해봐. 4분의 3의 B제곱이라서 그게 0이 되려면 B가 0이고 B가 0이니까 A도 0이 돼야 돼.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건 중요해. 언제 성립한다? A는 B는 C일 때 성립합니다. 얘는 AB는 0일 때 성립합니다. 근데 AB가 양수여도 성립합니다. 야. AB가 양수여도 절대값 AB나 그냥 AB나 똑같잖아. 빼면 0이야. 알았죠? 요 등호가 성립한 상황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단, 등호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면 어디? 산술기하로 넘어와도 마찬가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증명 과정에 나온다. 언제 성립한다? 그렇지. A는 B일 때 성립한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세요. 산술기하 평균 공식입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 활용 문제들 싹 다 유형별로 정리해 줄게요. 알았죠? 네. 오케이. 내일 봅시다.